안녕하세요. 대형 멘토 한주입니다. 자, 오늘 엔캠 좀 오랜만에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. 자, 일단은 최근에 나왔던 이슈죠. 2대 주주에서 3대 주주로 차익 실현 시작한 메리츠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왔는데,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내용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뉴스로도 나온 상황이고, 뭐 500억 정도의 차익 실현을 진행을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,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물량이 출회가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. 제가 가장 최근에 이제 엔캠 촬영을 했던 게 단기 고점 가능성과 그리고 차익 실현 물량에 대한 부분들,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, 현재 조정이 나온 이후에 횡보를 한 직후 다시 좀 주가 상승이 나오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 시점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, 뭐 이슈도 이슈겠지만 수급적인 부분이 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. 계속해서 메리츠라던가 아니면은 기관 쪽의 매도 물량 이슈가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고, 오버행 이슈가 또다시 나올 수 있는 상황이죠. 현재 7월 달부터 이제 또 오버행 관련해서 이슈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 오버행 리스크가 사실 완전하게 좀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불확실성을 계속해서 갖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. 수급적인 부분에서요. 엔캠이라는 기업이 현재 국내 1위 기업이고 글로벌 1위를 현재 목표로 달려가고 있는 이 전액 회사입니다. 이 엔캠에 대한 성장성은 사실 저도 너무나도 좀 확고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, 확실하게 엔캠이라는 기업이 이 전액 1위까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기업이라는 거는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동의하는 바입니다. 하지만 그런 중장기적인 이슈에 있을 때 주가의 흐름은 사실 항상 꾸준하게 상승만은 나오진 않습니다. 그 안에서의 변동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고, 조정이라던가 횡보라던가 이런 기간은 분명하게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성장성은 존재하지만 우리가 좀 단기적으로 지켜봐야 될 문제들은 뭐다? 바로 수급이다. 그래서 좀 두 번째 내용으로는 성장에 대한 의심은 하지 않고 있다. 하지만 이 단기적인 문제는 수급적인 거를 우리가 꼭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, 이번 영상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어떤 부분이냐면은 2024년 기준 기간 수급을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. 메리츠가 이제 계속해서 매도를 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도 걱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, 이 24년도 들어서서 매도가 가장 많이 나온 증권사는 과연 어디일지, 이 매도 순위와 그리고 순 매수세가 유입이 된 부분들은 어디 쪽인지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서, 앞으로의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수급이 과연 어딘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볼 거니까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우선 엔캠 본격적으로 함께 보도록 할게요. 일단 최근에 나왔던 기사 좀 보도록 할게요. 3월 28일 날 나온 거고 여러분들도 보셨을 것 같은데, 일단은 개인 매수세가 주가를 끌어올렸다. 근데 개인들의 매수세도 매수세지만 최근 들어서는 아니고 주가 상승이 나올 때까지의 이 수급적인 부분들, 이 메이저 수급은 삼성증권도 어느 정도의 순매수세가 유입된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아무튼 보면은 2대 주주였던 메리츠가 지분을 줄이고 506억 정도의 이 차익 실현을 진행을 했다. 순수익을 가져갔다라고 합니다. 근데 결국에 사실 이 메리츠가 매도하는 것은 뭐 2대 주주로서의 그런 리스크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하겠지만, 우리가 그렇게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가 생각은 듭니다. 왜냐면은 주식을 매입을 했으면 차익 실현을 진행을 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기 때문에 그 매도 물량이 과연 어느 쪽으로 수급이 이동을 했느냐를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겠죠. 그래서 사실 해당 내용 기사를 보면은 그렇게 뭐 집중해서 봐야 될 내용은 사실 없습니다. 그냥 단지 이 2대 주주였던 메리츠가 매도를 진행을 하면서 차익 실현을 진행을 했다. 그래서 3대 주주로 밀려났다. 이 정도까지만 사실 보면 되는 거라서, 해당 내용은 뒤에 내용은 사실 읽어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오늘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, 바로 수급적인 부분이죠. 뭐 오늘은 NH 쪽에서 좀 매수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, 신한투자증권은 제가 과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꾸준히 매도를 하던 증권사이기 때문에
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, 최근까지도 삼성증권 쪽에서 순매수세가 계속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64만 주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, 이거는 제가 120일 기준으로 잡았을 때, 사실 과거랑 이제 매일매일 갱신이 되잖아요. 120일 기준을 잡았을 때는 과거 순매수세도 빠지기 때문에 수량은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. 하지만, 최근에 봤을 때 이 매도 물량이 출회된 것은 보이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순매수세가 늘어가고 있다. 그래서 제가 과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삼성증권의 물량 체크는 우리가 꼭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고 체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, 메리츠를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. 메리츠 증권이, 잠시만요. 네. 메리츠 증권을 좀 보면은 올해 들어서 누적 순 매도가 대략 56만 주 정도 순 매도 물량이 찍혀 있습니다. 그래서 계속해서 매도 물량은 체크가 되고 있었거든요. 근데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체크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놓치지 않았을까. 뭐 알고 계셨던 분들도 분명히 계셨을 수 있겠지만, 수급적인 부분은 우리가 계속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. 그래서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 때문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10월 기준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10월부터 좀 이 매도 물량이 좀 확대가 된 걸로 좀 체크가 되고 있거든요. 그래서 10월 기준으로는 70만 주 정도가 매도가 현재 찍혀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최근까지의 이 매매, 어느 쪽에서 좀 매수가 됐고 매도가 됐는지는 함께 이제 체크를 해볼 겁니다. 자, 일단 차트랑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보시면은 메리츠 증권은 사실상 계속 매도가 진행이 되고 있었던 상황이고, 기준은 그냥 올해로 볼게요. 올해 1월 2일부터 좀 체크를 해서 체크를 해보면은, 매도 물량을 좀 먼저 체크를 해보면은, 메리츠가 현재 67만 주를 매도를 진행을 한 상황이고, 대신증권 쪽에서 32만 주, 그리고 하나투자증권에서 27만 주 정도 매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신한투자증권이 지금 여기에는 안 보이고 있는데, 최근에 매도 물량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한투자증권도 우리가 좀 미리 생각은 좀 해두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아직까지 메리츠 증권이 3대 주주를 유지할 만큼의 물량은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과연 이 물량이 어디까지 나올지 이 부분을 좀 키포인트로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, 제가 아까도 삼성증권은 말씀을 드렸었죠. 삼성증권이 순 매수세 1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. 올해 순 매수만 진행을 했을 때 53만 주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, 작년 기준으로 합치면은 더 큽니다. 물량은 계속해서 좀 매수를 했었기 때문에 가장 큰 물량을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120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메리츠 증권이 70만 주, 대신증권이 67만 주 정도 매도한 것으로 체크가 되고요. 그 다음에 삼성증권이 64만 주 정도 순매수세를 유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, 밑으로 미래에셋이랑 키움증권인데, 얘네는 사실 개인 창구죠. 개인들의 순매수세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이 무엇이냐, 외국계 증권사랑 그리고 삼성증권, 이거 4개만 사실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64만 주 정도 현재 순 매수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, 모건스탠리 그리고 UBS 증권, JP모건 쪽에서 다 합하면은 대략적으로 50억, 죄송합니다. 50만 주에서 60만 주 정도를 현재 보유를 하고 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국계 증권 쪽의 물량이랑 그리고 삼성증권 쪽 물량을 현재 지금부터 계속해서 좀 유심히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고, 가지고 있었던 이 메리츠 증권의 이 물량들이 추가적으로 또 나오는지도 지켜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좀 추적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거지만, 여러분들도 이제 거래원을 통해서 당일 이제 매도 나오는 거래원을 체크를 할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 전략을 좀 구상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, 일단은
60일 기준으로 해서 60일선을 이탈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반등은 나온 상황입니다. 그래서 지지 구간은 60일선으로 잡아주시던가 아니면은 최근에 지지를 받았었던 21만원 가격대를 좀 지지 구간을 지켜본다라던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현재 오늘 주가 상승이 일부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단기적인 저항대 부근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 돌파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위로는 현재 27만 5천원까지는 좀 열려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과연 이 가격대에서 박스권을 좀 형성을 하면서 횡보를 하는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거는 수급적인 측면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함께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, 그 위로는 사실 뭐 들어오는 수급적인 부분이라던가 이슈라던가 개별적으로 좀 이런 것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 좀 체크를 하면서 추적을 해야 될 것 같고, 지금 단기적인 내용들로는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 전략을 구상하게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엔캠 간단하게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고요. 수급적인 부분들 제가 계속해서 체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